지하로 들어가는 출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지하시설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하수청입니다. 저희 시설의 절반은 하수 처리장, 절반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미사지급으로 3만 2천건을 수요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활용 선별시설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이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일반 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공공주택, 그러니까 뭐 상가, 학교 이런 데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들어오는 재활용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소각시설이에요. 소각시설은 이제 1일 48톤으로 처리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음식물 자원할 시설입니다. 음식물 자원할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미사료라고 해서 닭이나 오리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만들고 있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통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장소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소각로로 이동하고요. 소각로 안에는 저희가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잘 굴러가서 태울 수 있게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스토커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저희가 여기 폐활 보일러 있잖아요. 여기 붙여서 아까 말한 스팀을 저희가 발생을 시킵니다. 배 같은 부분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가 나가서 거기서 이제 스팀으로 만드는 판매를 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발전소,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 쪽에다 저희가 판매를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형 연료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예전엔 저희가 부피 줄이기 위해서 딱지 접기 해가지고 많이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버리게 되면은 이제 끼임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고장의 원인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러면 기계를 날마다 이제 스톱을 하고 또 빼내고 이러다 보면 또 시간이 또 오버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좀 깨끗하게 버려주세요. 그리고 뽁뽁이는 사실은 저희가 터트리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뽁뽁이는 다 터트려서 넣어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좀 뿌려달라고 요청을 많이 그게 너무 예쁘다. 그죠? 잔뜩 있더라고, 사람이. 이런 시설들을 만들 때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반대한다면 무조건 반대야. 그러니까 계속 쓰레기는 나오는데 처리는 안 되고 이게 굉장히 큰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들이 고민하는 게 시민으로서의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배출하는 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럴 때 행정이나 정치권들은 다 눈치 보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은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모여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이런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가야 되는 건 가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눈 감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각각의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제일 여는 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윤중현 님이 해야 돼요. 일어나서 한번 여는 문 어디에 느낌 같은 거 우선 여기 와가지고 기계화된 시설에서 쓰레기가 깨끗하게 처리되고 있다라는, 그 다음에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들 알게 돼가지고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런 시설들을 배척할 것만은 아니다 하는 거를 좀 깨닫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거, 과자 비닐봉지 버릴 때 이 과자를 씻어내야지 말아야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주부 생활 몇 년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 배출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잘 알고 조금 내가 더 힘들지만 내 손에서 1차 제대로 하면은 여기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쓰레기 처리가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뭐 지역에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다가도 제안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좀 단체 관람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수용도를 높여가는 그런 지원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애들 교육 받으러 가는 거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많이 알려주면 되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분리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만 했지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예. 저는요, 그 분리수거할 때 항상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냥 제대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아유, 귀찮아. 그냥 집어넣자. 이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쓰레기에 대해서는 뭐 보통 뉴스 보면은 파묻을 곳이 없다 막 이래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현대화된 시설을 보고 또 아까 설명해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시설을 또 외부에서도 배우러 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제가 참 우리나라가 참 주부로서는 귀찮게 구는 것도 많지만 많이 발전돼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시설하면서 냄새도 안 나고 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냄새도 없앨 수도 있고 좀 어떤 좀 좋은 방향을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우리 주부로서 좀 뭐 아까 내처럼 저는 딱지 접어가지고 잘 버렸는데 이제 그런 소소한 것도 배우면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알려가지고 좀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한테도 그렇게 폐를 안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기술이 좀 더 잘 발전돼가지고 이런 기술을 우리도 갖고 있지만 또 해외에 수출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주 주옥 같은. 쓰레기 소각장이랑 하수 처리장은 첨언 시설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시민하고 공존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이랑 이게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저희가 선택해야 될 대안이 아닌가 싶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 세대들을 위한 하나의 진짜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것 같아 되게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나올 때 사실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라 그래서 선입감 때문에 사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시설이 지하화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굉장히 새삼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지상은 공원이나 여러 시설을 이용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쓰레기 소각장이라 그러는 그 기존의 편견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로폴 아까 그거 가지고 자원을 다시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알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가서 가정에서 배출을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커피 믹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쓰레기일까 아니면 분리일까 막 고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정말 제대로 잘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노원의 그 에코센터에 체육관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것처럼 지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체육관 지을 때 아예 거기 있는 소각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공원을 좀 크게 만들면서 운동시설도 만들고 이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만들면 참 노원구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기 그 생활 폐기물 시설하고 그다음에 노원 에코센터 요 브릿지 이쪽을 공원화시키면서 그다음에 지하화시키고 이런 것들에서 그 많은 공간들을 수변 공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그게 큰 하나의 프로젝트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인식들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노어도시하고 협의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늘 그런 생각들을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뭐 건물을 불쑥불쑥 개별적으로 짓지 말고 종합적으로 20년 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왜냐면 이런 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에 우리가 비전을 갖고 이걸 지하화시키고 남는 공간하고 해서 연결해가지고 에코의 어떤 하나의 그 센터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그래서 우리도 수변 공간 있잖아요. 중랑천 잘 연결해서 하면은 그리고 또 그게 다 지하화되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보행 같은 것도 좀 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형성하고 그게 정치권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